월가의 다음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적인 금융기업 모건 스탠리가 디지털 자산 신탁은행 설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앞으로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 핵심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이번 사안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월가가 직접 그것도 규제 안에서 수탁은행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건 기관 자금이 몰려들 다음 격전지가 바로 컴플라이언스 인프라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순서입니다. 먼저 월가의 중대 발표 내용부터 짚어보고 이 신탁은행이 대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이 움직임이 기관들의 전쟁터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시장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월가의 중대 발표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디지털 자산 신탁은행 설립을 공식적으로 신청했습니다. 금융의 거인 모건 스탠리가 미국의 핵심 금융 규제 기관인 통화감독청 OCC에 디지털 자산만을 위한 전국 단위 신탁은행 설립을 정식으로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장에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전통 금융의 최강자가 가상자산 시장의 핵심 인프라를 직접 만들고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신청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신청자는 모건 스탠리, 규제기관은 통화감독청 OCC입니다. 설립하려는 법인의 이름은 모건 스탠리 디지털 트러스트 내셔널 어소시에이션이고요. 핵심 임무는 아주 명확합니다. 고객의 디지털 자산을 위한 규제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은행은 뭘 하는 곳일까요? 단순한 자산 보관, 그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공할 핵심 서비스가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은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수탁 서비스를 넘어서는 데 있습니다. 물론 디지털 자산 수탁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매수, 매도, 교환 같은 거래 지원은 물론이고 스테이킹을 통한 수익 창출 서비스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서비스가 신인 의무라는 아주 엄격한 법적 책임 아래에서 제공된다는 겁니다. 은행이 오직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죠. 기존 암호화폐 서비스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신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계속 언급되는 OCC, 즉 통화감독청은 신탁은행을 포함한 모든 국법은행과 연방저축기관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미국의 핵심 연방기관입니다. 쉽게 말해 이곳의 승인을 받는다는 건 곧 완전한 제도권 편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 수탁, 즉 커스터디라는 건 암호화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안전한 키 관리, 거래 통제, 그리고 기관 수준의 강력한 보안이 모두 포함되죠. 거대한 기관 자금이 시장에 들어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킹은 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해서 그 운영에 참여하고 보상을 얻는 과정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 서비스가 이제 규제된 은행 업무의 영역으로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이건 은행이 운영상 그리고 재무적인 리스크를 고객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할 법적인 의무를 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진전이죠. 세 번째, 기관들의 새로운 전쟁터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이번 움직임이 월가의 전략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그 전략적 변화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고객들의 자산이 외부 거래소나 여러 수탁사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리스크도 높았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자산이 규제를 받는 은행, 즉 내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자산의 위치를 옮기는 게 아닙니다. 고객의 운영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인프라를 컴플라이언스 중심의 단일화된 인프라로 통합하는 거대한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의 잠재적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무려 7조 4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거의 1경원에 육박하는 모건 스탠리가 단독으로 운용하는 자산의 규모입니다. 바로 이 막대한 자본이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규제된 고속도로가 지금 놓이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 경쟁에 뛰어든 건 모건 스탠리뿐만이 아닙니다.
BNY 멜론이나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전통의 금융 강자들 역시 이미 이 분야에서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모두 동일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암호화폐 시장의 기초가 될 컴플라이언스 기반 인프라를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바로 이 싸움입니다. 네 번째, 투자자가 주목할 점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핵심적인 체크포인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투자자라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OCC의 최종 심사 결과입니다. 단순히 승인이 났는지 아닌지를 넘어 어떤 조건이나 제한 사항이 붙는지가 앞으로 서비스의 범위와 성격을 결정할 겁니다. 둘째, 실제 서비스가 언제 시작되는지 그 시점입니다. 공식 발표와 실제 고객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와 통제의 기준입니다. 특히 스테이킹 같은 새로운 서비스의 리스크를 은행이 신인 의무 하에 어떻게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지가 이 서비스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제도권 편입,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이번 은행 설립 신청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모건 스탠리가 그려온 장기적인 디지털 자산 로드맵의 핵심적인 한 부분이죠. 이미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ETF 접근을 허용했고, 앞으로는 이트레이드 고객을 위한 현물 거래를 열고 자체적인 수탁 및 거래 플랫폼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대출 같은 훨씬 진보된 금융상품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시장의 전쟁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의 단순한 트레이딩 경쟁을 넘어서 이제는 수탁, 현물 거래, 스테이킹과 같은 복잡하고 고도로 규제된 금융 서비스 인프라를 누가 장악하느냐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월가의 거대 자본이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이 기관의 시대에 우리 개인 투자자의 무기는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막연한 감이 아니라 시장의 구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꿰뚫어보는 시스템적인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